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전공의 파업, 단체사직, 의대생 휴학 요새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의사 총파업 얘기도 점점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털보이사 채널은 순수 정보 전달 채널이기 때문에 또 제가 의료 행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할 자격이 그렇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공의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전공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의대 과정에 관해서는 제가 작년에 의대 신입생 환영 연설에서 언급한 바가 있고요. 그 내용도 유튜브 동영상에 아직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다루고 싶었던 주제인데요. 의대를 이렇게 지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계기로 이거를 또 얘기하게 됐습니다. 환자분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여기는 파업 안 하냐? 콜센터에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병원 하냐? 그리고 환자분들이 저랑 친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물어봅니다. 전공의가 뭐냐 도대체? 의사냐 아니면 학생이냐? 그래서 의사라고 하면 그럼 전문의가 아닌데 그럼 의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요. 그럼 전임의는 또 뭐냐? 전임의는 전공의하고 다른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늘 뭐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병원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전공의가 정확히 뭔지 아냐? 그랬더니 간호사분들은 알고 있는데 간호사가 아닌 직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병원에. 간호사가 아닌 직원들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헷갈려하고 대략 이럴 것이다. 의대 졸업하고 뭔가를 하지 않겠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도 모르는 분들이 많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요새 전공의, 전임의, 학생 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되는 과정은요. 6년짜리가 있고 8년짜리가 있는데 6년은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존재하던 제도인데 의예과로 입학을 해서 2년 마치고 4년 본과라고 하죠. 의학과를 마치면 의사가 되는 과정입니다. 요새 의학 전문 대학원이 생겨서 8년짜리가 생겼는데요. 4년제를 졸업하고 의학 전문 대학원에 들어가서 4년을 또 다니면 의사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 외에도 본과, 그러니까 의학과에 편입을 해서 하는 편입제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다녀야 되는데 그 과정이 6년 또는 8년 정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분들은 실제로 그냥 일반 의사, 의대를 갓 졸업한 의사들은 만나본 적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제도, 다른 나라 좀 비슷한데요. 의료제도에서 이 의사가 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의사가 되는데 의사가 되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 의사가 된 자격, 의사가 되고 나면 이거는 면허증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려면 그 자동차를 몰 수 있는 자격을 면허라고 하잖아요. 그죠? 면허. 그래서 의사는 면허증입니다. 의사가 되면요. 사실은 과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의료행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흉부외과에서 하는 그런 아주 복잡한 어려운 수술, 그리고 신경외과에서 하는 그런 정밀한 수술들, 그리고 뭐 내과에서 하는 처방들 그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에는 큰 책임이 따르고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지 이 상태에서 실제로 어렵고 위험한 의료 행위를 바로 다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의료 행위를 하려면 아니면 복잡하거나 정밀한 의료 행위를 하려면 개인적으로 잘 아는 의사한테 가서 몇 년
같이 일하면서 배우거나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고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분 같으면 혼자 공부해서 터득하거나 전문의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어려운 내용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터득할 수 있겠죠. 뭐 불가능한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의학 지식이라는 것이 너무 방대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뭐 너무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의사만 된 상태에서 특수한 기술, 예를 들어서 모발 이식이나 뭐 미용만을 배울 목적 또는 의사 자격증이 필요한 무슨 공무원 아니면 나는 의사도 하면서 변호사도 하겠다 그래서 변호사도 이렇게 해서 변호사로 전직하는 그런 분들은요, 전문의를 굳이 하지 않는 의사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전문의 과정을 하지 않고 외국으로 나가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외국 의사 생활을 하는데 의대부터 다니면 굉장히 이게 뭐 과정이 길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듭니다만 외국은 더 많이 들죠. 외국 의사 생활을 하는데 우리나라 면허증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시험만 추가로 붙으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사가 되는 과정이 여기까지고요. 의사가 되면 의료행위 전반을 거의 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의사 면허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많이 나오는 그 전공의, 전공의는 도대체 뭐냐? 전공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공의거든요. 전공의. 그러니까 전공의는 우리가 영어로는 레지던트라고 부릅니다. 레지던트. 그 전문 과목을 추가로 공부하는 심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공의로 바로 들어가냐? 전공의로 들어가기 전에 인턴이라는 걸 거칩니다. 인턴은 보통 1년인데요. 인턴은 여기도 그러니까 정형외과도 좀 한두 달 돌고 내과도 가서 한두 달 돌고 외과도 가서 돌고 해서 두루두루 살펴서 다 뭐 돌 수는 없지만 의사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어떤 과들의 분위기 그리고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과의 그 어떤 분위기나 뭐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인턴을 하면서 순환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인턴을 마치면 레지던트 과정, 그 전공의 과정을 비로소 들어가게 되는데요. 전공의 과정은 보통 3년에서 4년입니다. 예전에는 가정의학과 빼고는 다 4년이었는데 지금은 3년짜리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턴과 레지던트, 정확히 말하면은 인턴을 마치고 전공의, 레지던트 과정을 들어가는 게 맞는데 보통 전공이라고 하면요. 그냥 인턴하고 레지던트를 그냥 합쳐서 전공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의들 이렇게 되게 되면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되고 나서 인턴 순환 근무를 하고 있는 1년짜리 순환 근무를 하고 있는 인턴하고 진짜 전공이죠. 레지던트들 그러니까 레지던트들하고 합쳐서 전공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정확한 의미로는 인턴 1년을 마치고 전공의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전공의 과정이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공의가 끝나면 그때 그 전문의가 됩니다. 전문 과목은요, 내과,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비뇨기과, 피부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것들이 쭉 있죠. 레지던트는요, 여러 과에서 우리 인류가 이루어낸 기술의 정수, 과학의 정수, 의학의 정수를 실제로 사용하는 교수님들을 도우면서 생명을 구하는 일이나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의료 행위를 접하고 직접 실행하는 것을 관리 감독하에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전문의 과정이 어떤 의료 행위를 할 법적 자격을 더 가진다기보다는 전문의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고난이도이고 방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거기 때문에 고난이도 지식과 어떤 방대한 그런 지식과 그 특수한 기술을 터득해서 어느 과의 전문의라고 하면요. 자격이 있냐 없냐, 뭐 전문의 자격증 땄냐 안 땄냐 그런 것을 논하는 것보다는 어떤 압도적인 실력을 갖추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전문의 과정이요. 이공계로 따지면 뭐 문과도 마찬가지죠. 박사 과정이라고 보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전공이죠. 전공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쳐서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레지던트만 따로 떼서 전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근데 지금 전공의들 파업하고 이럴 때 부르는 전공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쳐서 부르는 의미입니다. 전임의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임의는 도대체 뭐냐? 이게 그러면 전공의하고 똑같은 거냐? 그러는데 미국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전공이 아니어도 그 의학 쪽에 계신 분이 아니어도 펠로우라고 많이 부릅니다. 펠로우. 사실 뭐 제가 수련받고 할 때는 전임이라고 부른 적이 별로 없어요. 펠로우 선생님, 펠로우 이렇게 많이 부르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전임의는 펠로우라고 하는데 이 펠로우가 뭐냐면 전문의가 끝나고 그러니까 정형외과 전문의나 뭐 신경외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가 되고 나서 경험을 더 쌓고 기술과 지식을 더 심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교수가 되실 분들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지만 교수를 하지 않더라도 대학병원에서 좀 더 경험을 쌓고 지식의 깊이를 더한 다음에 나와서 개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취직해서 혼자 진료를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경험과 지식의 폭을 넓히고 다양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문의를 끝내고 나서 다시 그 펠로우 과정에 들어가면요. 이때 그 세부 전문의라는 그런 타이틀이 또 생깁니다. 신경외과 같으면 제가 전공한 신경외과 같으면 뇌종양만 하는 분, 그리고 뇌혈관만 또 하는 분, 척추만 따로 하는 분. 그래서 척추 펠로우, 척추 전임의, 뇌종양 전임의, 뇌종양 펠로우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정형외과 같으면요. 어깨하고 팔꿈치를 따로 세부적으로 더 공부하는 분들 이거를 견주관절 펠로우, 견주관절 전임의 이렇게 부르고요. 무릎하고 고관절만 따로 하는 분도 있고 발만 따로 또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만 따로 하는 그 펠로우는 족부 전임의, 족부 펠로우 이렇게 부릅니다. 내과는요. 류마티스 내과, 신장 내과, 순환기 내과, 호흡기 내과, 소화기 내과 이렇게 다양하게 더 많습니다. 예, 더 있고 그래서 요새는 내과 전문의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과 전문의를 하고 펠로우 과정 그러니까 전임의 과정을 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예 그런 분들은 내과 전문의 이렇게 안 부르고요. 소화기 내과 전문의 아니면 뭐 순환기 내과 전문의,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내분비 내과 전문의 이렇게 부릅니다. 그 전임의 과정을 더 밟는 이유는 그 병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치료법도 다양해지고 깊이가 깊어지면서 전문의만 해가지고서는 조금 뭐랄까 진료를 하고 좀 안전하게 이렇게 환자를 보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기도 하고 학문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다른 과 같으면요, 이공계나 문과 계통 같으면은 박사 후 과정, 포스트닥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대 과정하고 전임의 과정까지 쭉 훑어보셨는데요. 숫자를 대략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숫자. 의대생이 제가 대략 추산을 했는데요. 한 17,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17,000명, 18,000명 그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한 학년당 거의 3,000명 정도 되니까 곱하기 6 하면은 18,000명이 돼야 되는데 4년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학대학원이 있어서 의학대학원에서는 2기 학년이 빠지니까 대략 한 17,000명 수준이 아닐까 싶고요. 의사 숫자는 지금 1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의사 면허를 딴 사람. 제가 7만 번 초반대입니다. 딱 중간이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전공의들은 지금 대략 보니까요. 한 12,400명, 12,500명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사 숫자가 14만 명인데 전공의 숫자가 뭐 12,400명, 의대생이 17,000명 정도면요. 대략 따져서 의대생하고 전공의를 합치니까 3만 명 정도 됩니다. 의대생은 사실 뭐 의사는 아직 아니죠. 의사는 명백히 아니지만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담당할 인력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의대생과 전공의를 다 합치면 약 의사 인력 한 14만 명 정도에 약 30% 정도에 육박합니다. 30% 정도의 인원이 자기가 하던 공간에서 사직서를 내거나 뭐 휴학을 하고 완전히 다 이렇게 중지를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지금 정확히 그래서 의대생과 전공이 3만 명이 휴학이나 사직서를 내고 업무나 학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병원 종류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의사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의사들이 어떤 과정에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전공의가 어디 과정에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병원 종류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원 종류는요, 대학병원이 있고요. 대학병원은 고난이도 환자를 보고 또 연구를 목적으로 운영하면서 의대생과 전공의의 교육도 담당하는 곳이 대학병원의 기능입니다. 대학병원 말고 대형 종합병원이 있죠. 대형 종합병원은 뭐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그런 병원인데요. 모든 과를 다 갖춘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입니다. 사실 대학병원의 기능을 다 갖고 있다고 봐도 되죠. 굉장히 큰 병원이고 대학과도 연계가 돼 있어서 전공의 교육을 대학병원과 거의 동일하게 또는 대학병원보다 규모가 더 크기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교육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종합병원이 있는데요. 종합병원은 대형 종합병원까지는 아니지만 모든 과를 다 갖추진 못했지만 비교적 많은 과, 그 중에서도 필수과를 갖춘 병원을 말합니다. 종합병원에서도 전공의 교육을 일부 담당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병원인데요. 병원은 종합병원의 필수과를 갖추지 않은 병원 또는 병상수가 작은 병원인데요. 병원은 병상수로 따지면은 30병상 이상의 입원 병상을 가지고 있는 그 의료기관을 병원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크면은 종합병원이고 작으면은 병원이었습니다. 준종합병원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순수한 의미의 준종합병원은 잘 없고 특성화병원, 그러니까 뭐 척추를 주로 본다든지 아니면 내과 질환을 주로 본다든지 이비인후과 질환을 본다든지 안과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뇌만 본다든지 예전에 세종병원은 지금 엄청 커졌지만 예전에 세종병원도 이런 전문병원이었죠. 이런 전문화병원, 어떤 특성화병원 이렇게 요새는 잘 운영을 합니다.
저희 병원도 어떻게 보면 이런 종류의 병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병원에는요, 전문병원 제도가 또 있는데, 전문병원은 전문의 숫자라든지 해당 요건을 좀 갖추면 나라에서 인증을 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 외의 병원은 요양병원, 재활병원, 한방병원이 있고요. 의원은 그 입원 병상이 없거나 아니면 입원 병상이 29 병상 이하를 가지고 있을 때 의원이라고 합니다. 이 요양병원, 재활병원, 한방병원은 병원의 어떤 목적 자체가 그 이름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그런 거고요. 의원은 뭐 과별로 다 있습니다. 의원을 그러면 그 전문의가 차릴 수 있냐? 아니면은 전문의가 아닌데 차릴 수 있냐? 의원은 의사 면허증만 있으면 차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의원에도 그 전문 과목, 예를 들어서 뭐 신경외과라는 전문 과목이 있으면 그 신경외과 전문이면은 신경외과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신경외과가 아닐 경우에는 신경외과를 정확히 못 쓰고 진료 과목 신경외과, 뭐 진료 과목 정형외과 이렇게 써야 한다는 세부 규정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의원을 차려서 운영하는 데는 의사 면허증이면 충분합니다. 환자분들이 그리고 직원들이 저한테 한 질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환자분들이 하는 그 질문요. 전공의가 의사냐? 예, 전공의는 의사입니다. 전공의를 안 하면 의료행위를 못 하냐? 아, 전공의가 무슨 의료행위를 하냐? 전공의가 무슨 수술을 하냐? 전공의가 무슨 뭘 하냐? 아, 나 전공의가 뭐 나한테 와서 의료행위를 해가지고 대학병원 갔었는데 짜증이 났다.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전공의는 면허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격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대학병원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해야죠. 거의 전부의 의료행위가 의사 면허만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의사가 되려면 그래서 몇 년 걸리냐? 아까 뭐 몇 번 말씀드렸는데 6년 걸리거나 8년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의대를 다니다 보면요. 저도 그랬는데 2년이나 아니면 3년, 4년 이렇게 더 걸리는 건 다반사입니다. 저는 2년 더 걸렸습니다. 유급했는데요. 그래서 전문의가 되려면 그럼 전체 기간은 얼마나 걸리냐? 복잡한 거 잘 모르겠고 전체가 얼마나 걸리냐? 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6년, 인턴 1년, 전공의가 3년 내지 4년, 경험을 더 쌓으려고 한다면 전임이 펠로우가 한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하는 분도 있습니다. 남자는 또 군대 2년이나 3년 또 가야죠. 뭐 일반 사병으로 가면 2년, 공중보건이나 군의관으로 가면 3년 이렇게 됩니다. 그 외에 변수가 또 있습니다. 유급하거나 저처럼 아니면 휴학하거나 편입하거나 대학원을 가느라 좀 쉬면서 준비했다거나 그러면요. 그 기간이 보통 한 2년에서 4년 정도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거를 제가 세분화시켜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자분들이거나 아니면 남자분들인데 군대가 면제되거나 그런데 하나도 시간 낭비 없이 의대 바로 들어가서 유급 한 번도 없이 의사가 되고 인턴하고 레지던트를 끝냈다. 그중에 레지던트를 3년짜리를 했다. 그러면 6년 더하기 1년 더하기 3년 해서 딱 10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10년 만에 전문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늦어지면 어떻게 되냐? 의대 졸업하고 뭐 인턴하고 레지던트 4년짜리 하고 펠로우 3년짜리 하고 그리고 뭐 군대도 갔다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로 뭐 또 왔다 갔다 더 했다. 그러면요.
이거는 기간이 굉장히 많죠. 거의 뭐 18년에서 거의 뭐 20년 넘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거의 22년 걸리기도 하죠. 22년이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조금만 이렇게 있다 보면 남자 같은 경우는 한 42살, 3살 그 정도에 좀 쓸만한 전문의가 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자분들, 엑설런트한 분들, 뭐 이렇게 한 번도 미끄러지지 않고 간 분들은 30살이면은 이제 쓸만한 전문의가 돼서 나오기도 하죠. 평범하고 성실한 남자 전문의는 얼마 걸리냐? 한 16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10년에서 한 20년 사이 걸린다. 빠른 사람은 10년, 늦는 사람은 한 20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몇 년 걸렸냐면요. 저는 의대 8년에 인턴 1년에 그 레지던트 4년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서 한 13년 걸렸는데 군대 3년 하니까 한 16년 걸렸죠. 군대를 왜 넣느냐? 군대 기간 동안에는요.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군대 기간은 좀 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의사의 역할을 사회에 나와서 하기에는 군대 기간은 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공의가 하는 일을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공의가 하는 일은요, 즉 레지던트가 하는 일은요,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의료 행위들, 특히 입원과 수술에 관한 그런 의료를 시스템의 일부 또는 행위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레지던트들은요, 배우는 사람이지만 의사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사실상 대학병원의 그런 어렵고 복잡한 의료 행위들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핵심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공의 공백이 생기면요, 기존 시스템을 갑자기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의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기타 다른 정치적인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의사가 되는 과정, 전공의들이 누구인가, 전공의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전공의를 끝내고 하는 전임의는 또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털보의사였습니다.